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제 영상을 원래 2개를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무실을 늦게 가는 바람에 어저께 또한 중요한 게 제가 오후에 그 두 팀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제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 시장하고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로 했어가지고 이제 미팅 약속이 잡힌 상태라서 제가 오전에 사실 여러 가지 일이 꼬였었어요. 모니터가 갑자기 나가버려서 동작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밖에 외출을 했었는데 오전이라 이제 집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또 동작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층에 앞에 기다리는데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머피의 법칙도 이런 머피의 법칙이 없구나. 그래서 뭐 단순한 뭐 해프닝이 어저께 있었어가지고 그냥 영상은 하나를 못 올려서 뭐 영상 하나 2개 더 올리고 못 올리고가 무슨 뭐 얼마나 중요하겠냐마는 어쨌건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뭐 기사도 보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미팅에 관한 얘기도 제가 이제 업계 돌아가는 얘기를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좋은 얘기는 아닌데 사실적인 지금 현재 업계 돌아가는 얘기를 제가 분위기 파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뭐 식사하시거나 어저께 저녁 때도 검찰 테라 루나 사태 5대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이런 뉴스만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업비트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빗썸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부들부들 아마 떨리실 거고 아마 힘드신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그런 거래소들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언제나 이 일은 루나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항상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발생이 됐었었고, 그때마다 이제 털려나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후회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정이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 절정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셀시우스 25일까지 청문회가 있는데 25일이 지나서야 결론이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시장 뭐 글로벌 리스트리 과연 시장을 어떤 식으로 몰아갈지 아마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얘기죠. 이미 확정됐던 얘기인데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20% 세금 2025년으로 연기됐다 뭐 이런 얘기가 코인텔레그래프 외신에 나왔더라고. 저도 뭐 그냥 희미하게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20% 세금이면 뭐 그냥 저냥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그래서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가면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다른 나라 가서도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 굳이 뭐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뭐 포르투갈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두바이에 간다거나 이런 저 개인적인 어떤 그 플랜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게. 그래서 어쨌건 2025년으로 연기된 게 이게 엄청 좋은 건지 뭐 아니면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금을 빨리 거둘 수 있으면 빨리 걷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면 세금을 많이 정부가 많이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사실 제도권 수용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 반증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제도권 수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후면으로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탑코인에 비해서 아마 많이 못 올라갔을 거예요. 많이 근데 카르다노 괜찮은 코인이니까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은 안 드리는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이 많이 사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저런 뭐 이슈거리 흔들흔들 거리지 마시고 그냥 쭉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코인 중에 또 하나이고,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가 AMP와 릴리 9종 암호화폐 증권으로 분류 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2016년부터 이제 계속 뭐 서로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대로 지금 뉴스에 나오네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디파이가 됐건 아니면 NFT가 됐건 뭐가 됐건
필터링이 확실히 돼서 제도권 안에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수용될 수 있는 코인들과 그 필터링 안에, 그물망 안에 못 들어가는 코인들로 극명하게 갈려지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하거든요. 곧. 예. 지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규제를 철저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업계 돌아가는 상황을 저는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특정 안 좋은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리스크가 커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뭐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과연 XRP를 어떤 취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규정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 뉴스만 봐서는 뭐 거의 뭐 시간이 다 와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비탈릭 부텔린이 파리에서 뭐 이더리움에 다가오는 머지와 서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만간 이제 8월달 초가 되면 일본에서 또 컨퍼런스가 또 개최가 되죠. 블록체인. 그리고 8월 초가 지나서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개최가 되는데, 비탈릭 부텔린이 아마 포스 2.0, 이더리움 2.0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아마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게 중심 이슈가 될 거고, 그것에 따라서 하반기 장세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뭐 파리에서 이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가 보니까 코인리스를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더리움이 뭐 솔라나한테 밀렸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현실화되면 결국 이더리움은 초당 1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진보할 거다. 근데 이더리움 포스가 진행되는데 이더리움 혼자는 그거를 진행을 못 한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포스 2.0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이, 대표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폴리곤이 또 될 수도 있고, 근데 성격상 저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파이라고 아마 G캐시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게 포스가 연기되면서 얘네들도 이제 부각을 못 받았죠. 그리고 채굴 쪽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아마 아시겠지만 폭락할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고, 왜 세력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갖다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을까? 예. 딱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블록미디어에서 미 주간 실업수당 신규 청구자 지수가 25만 1000건, 8개월 최고치. 와,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구나. 어저께 뉴스에서 제가 포드사가 수주간에 걸쳐서 8,000명을 감원할 거다,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단지 포드사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그게 미국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전 세계, 중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에 있는 프랑스건 독일이건 한국이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를 비롯해서 뭐 특정 게임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구인을 하겠지만, 고급 인력을 구인을 하겠지만, 대다수의 3차 산업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산업들은 축소되고 크랙이 나서 깨져버리고 사람들이 실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 눈앞에 보이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걸로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 미국 FED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데,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꺾이는데 일조를 할까요? 예, 리세션만 도모할 뿐이지. 근데 지속적으로 0.5든 하반기 가서 0.25% 금리 인상을 하든, 어쨌건 그 대세 흐름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창궐하는데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1,700 이하로 하회를 했다. 비정상적인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종료, ECB가 11년 만에 뭐 금리 인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0.5% 금리 인상했다. 중요한 거는
ECB에서 TPI라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TPI라는 새로운 위기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있는 명목화폐 ECB, 유로존 시스템에서 TPI를 도입해서 또 다른 양적 완화, 위기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요 얘기를 어저께 ECB 홈페이지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트윗상에 이게 보이길래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건 돈 뿌릴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ECB도. 어차피 변함없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명목화폐 시스템은 서서히 이제 지금 버리기 시작하는 작업을 제가 이제 보기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건 뭐 CBDC 파일럿 테스트가 뭐 2단계 진입했다 막 요런 얘기들하고 TPI라는 요거랑 같이 이렇게 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머지에 관해서 누가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병을 위한 최종 준비는 8월 둘째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중순경에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머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날짜가 9월 19일 날이라고 예전에 개발자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 트윗을 제가 본 게 오늘 오전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진행 상황이 본인들이 말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만약에 연기가 안 되면 아마 뭐 이더리움 포스 진행과 관련돼 있는 반사 이익을 보는 코인들의 어떤 시세 분출이 시장 트렌드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잠시 23,000 밑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2,000달러 밑으로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유지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폭등은 하기가 당장 2, 3일 내에 쉽지는 않죠. 왜? 당장 뭐 며칠 안에 앞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있어요. FOMC 회의가 있어요. 양일간의 FOMC 회의가 있고 28일날 새벽녘에 명확한 금리 인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날짜로 봐서는 며칠 안 남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단기적 매매 트레이딩 위주로만 뭐 지금은 뭐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루나 사태에 관해서 업비트, 뭐 코빗, 빗썸, 뭐 여러 메이저 거래소들을 조사한다, 뭐 압수수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관해서 발표되는 시점이 아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하반기 어떤 전체 매크로 시장 중에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걸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불확실성을 증대시키죠. 러시아 노드스트림 통한 유럽행 가스 공급 재개했다. 그러나 정상 공급량의 40%일 뿐이다. 그러면 60%를 채우지 못하면 유럽은 겨울에 어떤 위기에 처할까? 난방을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피켓을 들고 좀 혼란한 상황이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과연 가스를 100%를 채워서 공급이 진행될까? 러시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자, 불확실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블랙록의 CEO가 미국 경기 침체, 패닉할 수준 절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이 정도 급에 있는 블랙록 정도 자산 운용사면 이미 10년 전에 이미 대비가 돼 있고, 지금서부터 10년 후에 관해서 이미 예측이 다 끝났고, 포트폴리오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 자본시장도 어떻게 할지, 이 사람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국의 재정 기반이 여전히 튼튼한 만큼 경기 침체에 빠지더라도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진입하게 될 것. 이게 무서운 거죠. 경기 침체에 빠지더라도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진입하게 될 것. 어쨌든 이거에 관해서 예견을 하시는 거죠. 이분 레리 핑크가. 완만한 속도로 진입하게 될 것. 제가 2018년부터 미국 경제는 꺼질 거다, 중국과 인도가 부상될 거다라고 그대로 말씀드렸죠. 자,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확신을 못 가져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자, 2018년부터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앞으로 향후에 2030년까지 어떤 일이 발생될지, 선진국은 향후에 경기가 GDP, GNP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이머징 국가들, GDP, GNP가 어떻게 될지,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자, 어떻게 될지 나중에 뭐 궁금하네요. 내년서부터 시작해서 쭉 2030년까지 아마 재미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이제 삼성역에 갔다가 제가 2차까지 마시고 얘기를 좀 하다가 집에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택시비도 3만 원 나왔나? 집까지. 그래서 진짜 적게 나왔네. 우리 집에서 시내 나가도 근거리 시내 나가도 2만 몇천 원이거든요. 같은 도시내. 근데 어떻게 서울에서 집까지 왔는데 어떻게 택시비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따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업계 돌아가는 얘기랑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따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